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5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최근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내년도 입주 물량 증가와 또 대출 규제로 향후 상승세는 다소 꺾일 것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부산의 상위 20% 아파트 가격이 8억 4,200만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전 6억 60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38%나 오른 겁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이 가격을 견인하면서 지난달 부산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4억 2,7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달 첫 주에도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10월 마지막 주보다 0.1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 9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89건으로 1년 전 5,235건에 비해 43% 줄었고 지난달 거래량은 8일 현재 2,269건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치솟았고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의 매수가 주춤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9월, 10월이면 상당히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사실은 조금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 반전의 모멘텀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업계에선 당분간 지역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내년에도 세금 강화와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2만 6천 세대에 달하고 있어 전세 가격의 하락과 함께 매매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단 올해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장 이제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산에서 입주 물량이 2만 6천 세대까지 는다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선 내년 3월 대선 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세금과 대출, 대규모 공급 방안 등 정책적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대선 또한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장에게 100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려 해 논란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억 원대 성과급 산정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 관할구청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관리 처분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사하구 괴정 5구역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 전후로 조합의 수익 규모나 손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장에게 총 매출액의 0.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 중 절반은 선지급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오는 13일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예상하는 총 성과급 규모는 100억 원. 어느 재개발 구역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성과급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익이 났을 때문에 하고. 이 문제를 제기한 MBC 보도 이후 사하구청과 부산시가 국토부에 이 사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국토부 결론은 부적절하다는 것.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알 수 없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조합 임원의 성과급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성과급은 총 매출액이 아닌 정비사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굉장히 불확정적인 상황인 거죠. 진짜 확정이 어느 정도 되려면 사실 준공 정도 돼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관할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이 유권 해석을 근거로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이 집행된다면 관리 처분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단계에서는 수익금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급 규모도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부적정하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됐다면 인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처분을 해야 되겠죠. 정치권에서는 재개발조합 임원 성과급에 대한 법률 개정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도 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과도한 성과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수백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조합장 상여 근무로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사하구청은 지난 5일 괴정 5구역 재개발조합에 이 같은 국토부 지침을 통보했으며 오는 13일 예정된 조합 총회 결과를 상세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터널을 개통하면 부산시는 접속도로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이 접속도로 완공이 늦어지면 이용객이 줄어드니까 민간 시공사는 언제까지 도로를 완공해달라 이런 내용의 협약을 요구하는데요. 기간 내 도로 개통을 하지 못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보상비를 물어주는 일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세금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개통한 북항대교. 이 북항대교와 시내 간선도로를 이어주는 신선대 지하차도는 2년이나 지나 개통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지하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약속을 못 지킨 대가로 지불한 손해배상금은 모두 138억 원. 이런 세금 낭비가 또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개통한 천마산 터널. 부산시와 터널 운영사와의 실시 협약서는 터널 개통 2년 안에 접속도로, 즉 지하차도 공사를 마무리한다. 준공이 늦어질 경우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올해 3월에 개통했어야 하는 접속도로, 장림곡의 울숙도대교의 공정률은 현재 82.6%. 내년 7월에나 완공됩니다. 공사가 1년 6개월이나 늦어진 건 한국전력의 지하 구조물 때문. 땅속에 이제 뭐 지상물을 파보고 확인 측량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자기들이 수립했던 계획하고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를 했던. 5년 전 신선대 지하차도의 공기 지연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왜 그런 것을 모르고 했을 리 없습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빨리 체건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일설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은 있죠. 운영사가 예상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41억 원입니다. 당연히 뭐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부산시랑 협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이 되면 그때 선정이 되겠죠. 부산시는 운영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전력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지만 법적 분쟁에 소요될 비용 역시 소중한 세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해운대 옛 그랜드호텔을 사들인 개발업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오피스텔, 사실상 주거시설로 짓겠다는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해운대 바다의 영구 조망이 결국 주거 용도로 변질될 처지입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옛 그랜드호텔은 모두 철거되고 부지만 남았습니다. 2천억 원가량의 이 땅을 사들였던 부동산 개발업체가 자체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해운대 그랜드호텔이 있던 이 자리에는 지상 42층 높이의 건물 2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특급 호텔 107실과 레지던스 402실, 다른 한 동은 전체 444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오피스텔, 사실상 주거시설입니다. 호텔은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게 원래 문제가 없는 땅이고요. 아니 생돈으로 어떻게 그걸 좋은 걸 갖다 넣겠습니까? 기본적인 사업비를 벌어야 그 좋은 시설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주거용도 분양이 불가능해진 레지던스는 호텔이 위탁 운영을 맡겠다지만 이 역시 편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부지의 원래 목적이었던 호텔은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안 조망권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들이 좀 현재의 사회적 인식과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세심한 고려가. 해당 개발안은 부산시의 교통 영향 평가와 해운대구의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어젯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도 14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비가 내리진 않겠지만 낮 최고 기온도 14도에 머물겠고요. 해안과 도서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그 밖의 지역은 흐리고요.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7도, 양산 5도, 그 밖에 내륙 지역에는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4도, 울산 13도, 합천은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 4m의 높은 물결과 함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지만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며 낮에도 쌀쌀하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소 공급이 막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요소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산은 일러도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 공장인 울산 롯데정밀화학. 차량용 요소수를 한 달에 10,000톤씩 전국 유통량의 50% 이상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소수를 소포장하는 설비는 작동을 멈췄고 기계를 다루는 직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재료인 요소 확보량이 평소 대비 3%에도 못 미치면서 80% 이상의 생산 공정이 오늘부터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금은 도매용 요소수 물량만 일부 생산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달 말이면 중단됩니다. 요소 수급 이슈로 인해서 11월 가동률이 하락하였고 월말 생산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12월 내에 시장에 재고가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 러시아 등을 통한 요소 수입도 타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의 요소수 생산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파는 이미 다른 산업 분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시의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마 역할을 하는 소성로를 가동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요소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 공장에서만 한 달 평균 10,000톤의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당장 요소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본사 쪽에서 저희가 올해 말까지 사용할 물량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요소수 공급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업계 셧다운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 12월서부터는 저희 업계도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 불가죠. 고온 고압의 보일러와 히터를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계 역시 요소수 비축량이 1개월뿐입니다. 조선업계도 건조한 선박을 시운전할 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요소수가 꼭 필요합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 운송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전방위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남구 신선대 지하차도 부산항대교 방향에서 트레일러 2대와 택시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두 트레일러 사이를 달리던 택시에서 불이 나 운전기사 61살 A씨가 숨졌고 부산항대교 방향 지하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져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광안대교 하판 2차로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달리던 A씨의 택시에 교각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A씨와 승객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유리창 등이 부서져 견인 조치됐습니다. 광안대교 시설관리사업소는 교각 파이프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달리던 택시 유리창을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썸이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부천 하나원큐와의 경기에서 85대 76으로 승리했습니다. BNK는 2쿼터를 40대 44로 뒤졌지만 3쿼터 64대 58로 앞서 역전에 성공했고 4쿼터 안혜지의 석점슛으로 점수차를 벌리고 지난도 득점에 가세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로써 개막 4연패에서 탈출한 BNK는 이번 승리로 시즌 첫 승을 기록했고 지휘봉을 잡은 박정은 감독도 첫 승을 따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0시 기준 모두 34명의 신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구 소재 사업장 직원 1명이 지난 6일 확진된 데 이어 지난 7일 직원 3명이 추가 확진됐고 모두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5명이며 부산시 전체 인구의 75.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해교위 시의원 4명은 지난 4일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을 어제 통보받고 PCR 검사를 실시해 당초 예정된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 감사를 연기했습니다. 또 오늘로 예정된 민주당 시의원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정부가 김해공항에 괌 사이판 노선 운항 항공사로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과 괌 사이판을 오가는 국제선 노선을 재개하고 에어부산이 각 노선을 주 1회씩, 제주항공은 사이판 노선을 주 1회씩 운항하도록 했습니다. 운항 재개 시점과 운항 기종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해신공항 예정지 주변에 투기 정황이 나타나자 부산시가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가덕도에서 이루어진 건축 허가는 135건으로 지난해 건축 허가 45건의 3배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80건은 이미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현장 실사 이후 관계부서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범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소유 부지에 20년간 민간 자본이 운영을 맡아온 해운대 아쿠아리움의 운영권이 10년 더 연장됐습니다. 해운대구는 해외 민간 자본 운영사와 협상 결과 오는 2031년 11월까지 아쿠아리움 운영권을 10년 더 연장하는 동시에 운영사가 125억 원 상당의 시설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이 무상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장료도 앞으로 협의해 결정하고 10년 뒤 운영권이 종료되면 시설물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비가 내리진 않겠지만 낮 최고 기온도 14도에 머물겠고요. 해안과 도서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더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그 밖의 지역은 흐리고요.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지만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며 낮에도 쌀쌀하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부산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